안녕하십니까, 직소입니다. 최국 미국에서는 중간선거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유가 인상,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의 각종 악재로 인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오히려 공화당의 부진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공화당이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봐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중간선거의 승리를 확신하고 대거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선거 후보로 투입했으나 성적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우파 계열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음모론자들, 개신교 신자들은 트럼프를 그림자 정부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메시아라며 거의 신급으로 우상화시키며 이번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압승을 기대했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트럼프의 모습은 진짜 트럼프의 모습과 같은가요? 2022년 8월 27일 인나 야시신이라는 우크라이나 여인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머무는 플로리다 마러라고에 출입해서 자신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일원이라 거짓말을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한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과 어울리다 발각되어 현재 FBI에 체포되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왜 트럼프 측 직원들은 로스차일드 가문 일원이라는 사람을 저택에 들이도록 허락했을까요? 트럼프 맹신론자들에 따르면 저들은 원래 싸우는 관계 아니었을까요? 트럼프의 인생을 살펴보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후보로 치열하게 선거운동을 하던 당시 트럼프는 알프레드 스미스 디너 파티에 초대되어 연설을 했습니다. Great senators. Hi, Chuck. He used to love me when I was a Democrat, you know. 이 연설을 두고 한국의 맹신자들은 트럼프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은 적진에 들어가 용감하게 일루미나티의 계획을 노골적으로 조롱했다고 통쾌해했는데 과연 그럴까요? 트럼프의 연설을 보면 힐러리 클린턴을 조롱했지 예수회를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스미스 만찬에 아버지를 따라왔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아버지는 독일계 미국인이었으며 어머니는 스코틀랜드 출신이어서 카톨릭과도 오랜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스미스 디너의 주관자인 티모시 돌란 미국 카톨릭 추기경은 카톨릭으로 개종한 유태인으로 보수주의적인 성향을 지닌 인사였습니다. 연설 초반에 농담을 할 때에도 척크라는 사람을 가리키며 자기가 민주당 당원이던 시절 자기를 좋아했다고 말했는데 트럼프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트럼프가 쓴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1987년 리조트 인터내셔널이라는 카지노 호텔의 지분을 93% 인수하면서 카지노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스포트라이트지의 기자 앤드로 조지의 기사에 의하면 이 호텔은 로펠러와 로스차일드 가문이 관리한 호텔로 CIA, 모사드의 활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위장업체였다 합니다. 그림자 세력과 싸운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들의 돈 세탁을 하는 호텔 주식의 93%를 인수할 수 있었을까요? 원래 돈 세탁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트럼프가 일루미나티랑 싸운다고 말할 수 있죠? 더구나 1989년 뉴욕 부동산이 급락하면서 파산 위기에 처하자 윌버 로스라는 사람이 자금 지원을 해서 위기를 모면했는데 윌버 로스는 당시 로스차일드 그룹에서 24년간 근무한 선임 운영 이사였습니다. 2016년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윌버 로스는 트럼프 행정부 기간 내내 상무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이런데도 트럼프가 그림자 정부랑 싸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트럼프 임기 말기인 2020년 12대가 프리메이슨의 그랜드마스터였던 알버트 파이크의 동상을 부수자 12대를 비난하고 당장 동상을 복원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트럼프가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으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세뇌된 대중은 그가 그림자 정부랑 싸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가정사도 들여다보면 버락 오바마와 견줄 만큼 특이한 이력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이바나 트럼프는 체코슬라바키아 출신이었는데 그의 아버지 밀로스 제니크는 체코의 정보기관인 STB 요원이었다 합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기밀이 해제된
체코 정보기관의 파일 슬루소비스 아메리카 캐피탈에 의하면 이바나의 아버지는 주기적으로 트럼프와 이바나의 행동을 감시해서 STB와 KGB에 보고를 했으며 트럼프가 1980년대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트럼프는 스파이와 결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장인뿐만 아니라 아내도 정보원이었던 아버지에게 미국 정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레이건 대통령 다음에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바나 트럼프가 아버지를 통해 KGB에 보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후일 장인이 사망하자 트럼프는 체코슬라바키아를 방문해서 고위 관리들과 면담을 했으며 1987년에는 크렘린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소련도 방문했습니다. 당시는 아직 소련이 존재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미국인이 소련에 간다는 것은, 그것도 크렘린의 초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특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어떻게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트럼프 선거운동 관리자 중 한 명이었던 폴 매너포트는 우크라이나의 친러파 정치인인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게 도왔던 인물입니다. 빅토르 야누코비치는 푸틴이 KGB를 동원해서 각종 프로파간다로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이 되게 했던 인물인데, 왜 우크라이나 선거에서 러시아 정보기관과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2016년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 활동을 했을까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데 러시아 영향은 없었을까요? 2016년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댓글을 쓰던 부대들이 동유럽의 마케도니아에 있던 것으로 보아 러시아와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중간 선거를 앞두고 첫 번째 부인이었던 이반나 트럼프가 2022년 7월 14일 자택에서 실족해서 계단에서 굴러 사망을 했다는데, 이번 선거와 깊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과거부터 러시아와의 커넥션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하고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을 하면 푸틴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기 때문입니다. 뭔가 어둠의 세계에서 벌어진 스파이들 간의 암투가 아니었나 의심이 됩니다. 트럼프의 과거 이력들 중 가장 놀라운 건 1987년 트럼프가 로스차일드의 배려로 CIA와 모사드의 돈 세탁 회사였던 리조트 인터내셔널의 주식을 93%나 인수하면서 주인이 될 때 크렘린 궁전의 초청으로 소련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뭔가 이중 스파이의 냄새가 나지 않나요? 이와 비슷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는데 바로 로버트 맥스웰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트럼프의 MI6, 이스라엘의 모사드, 소련의 KGB의 3중 스파이로 활동했던 인물로 트럼프의 절친이었던 앱스타인의 여자친구 기슬레인 맥스웰의 아빠입니다. 맥스웰의 고향은 체코슬라바키아로 트럼프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이반나 트럼프와 같습니다. 이게 다 우연일까요? 참고로 맥스웰의 고향인 솔로티비노는 소련 붕괴 이후 우크라이나의 영토로 편입되었습니다. 뭔가 서로 물고 물린 관계가 보이십니까? 이들의 관계를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프리 앱스타인이 미성년자 인신매매 혐의로 수감되었다 갑자기 자살을 했을 때 트럼프는 트위터를 이용해 민주당 정치인들이 불리한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살해했을지도 모른다는 음모론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도 결코 앱스타인의 비즈니스와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젊은 시절부터 앱스타인과 자주 어울렸습니다. 트럼프는 앱스타인이 이상해서 관계를 끊었다고 말했습니다만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멜라니아랑 세 번째 결혼은 2005년 1월 22일에 했는데 트럼프는 이미 2000년도에도 멜라니아와 앱스타인의 VIP 고객인 빌 클린턴이랑 함께 어울렸으며 앱스타인과 기슬레인, 맥스웰과 함께 멜라니아랑도 함께 사진을 찍은 걸로 보아 이들은 매우 밀접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자 한 사람이 결코 민주당 쪽에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해커 조직인 어나니머스는 앱스타인이 죽자 그 범인으로 트럼프를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앱스타인이 살해당한 것이라면 어느 쪽일까요? 가능성은 양쪽에 다 열려 있습니다. 이야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최근 트럼프 저택의 한 우크라이나 여성이 자신은 로스차일드 가문 일원이라 거짓말을 하고 트럼프의 지지 세력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도 결코 예외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윤석열 정권 탄핵을 외치는 시위대와 윤석열 수호대를 외치는 시위대가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데모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이들은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세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정치적 활동에는 돈이 듭니다. 그리고 그 돈을 움직이는 자가 정치를 주도합니다. 돈의 흐름을 보면 정치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정치 선동에 휘말려 이용당하지 마시고 이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무너뜨려 경제 식민지를 만들려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생존할 수 있는지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이익이 될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